느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첫 방송 후기 좀 남겨주시죠. 네, 클리퍼 비전 말씀이시죠? 네, 네, 이게 후반전에 클리퍼스가 너무 무기력하게 경기를 하는 바람에 네, 약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우리의 이제 그 NBA 최고의 스포츠 구단, 네, 클리퍼스의 경기를 중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계속 하게 될 거니까,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커뮤니티란에 동환 씨 스케줄 올려놨으니까, 네, 그, 맞습니다. 더 추가되는 게 있으면 동환 씨가 또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 자체적인 평가로는 굉장히 잘했다. 더할 어, 나위 없었다. 아, 혹시 객관적인 네. 시선으로 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 같은 느바라디오 어, 둘 동료로서 다. 좀, 둘 다입니까? 네.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야기에 끊임이 없고 농구를 진짜 잘한다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아, 적시적소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면서 이 팀은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까지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텐션도 안 떨어져. 네. 원래 동환 그죠? 씨가 저희 옛날에 방송했을 때는 텐션 떨어지는 게 제가 동환아 텐션을 또 잡고 가자. 동환아 예, 어우 이게 프로 방송이냐. 역시 돈 받으니까, 네, 역시 돈이 최고. 인정. 농담이고, 음. 봉호 씨가 그렇게 예전에 얘기를 해준 덕분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주의를 항상 좀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는 라이브에 대해서. 진짜 봉호 씨 지적 덕분에. 네, 예. 근데 아이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사람 잘 안 변한다고, 네. 후반에 클리퍼스가 좀 못하니까, 특히 4쿼터에, 그때 텐션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예, 그건 어쩔 수 이게, 없지.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고, 뭐, 클리퍼스가 그렇게 지는 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요건 나중에 얘기하지만 클리퍼스가 좀 네. 위태롭습니다. 아무튼 좀 더 노력해서 보시는 분들이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본격 NBA.com이 인정한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방송 느바 라디오입니다. 자, 첫 번째. 아마 이 컨텐츠가 올라오고 많은 댓글이 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왜냐면 이 팀의 골스의 팬 여러분들도 조금 지금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음, 수비가 무너진 골든 스테이트의 난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기본적인 지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동환 씨. 네, 말씀해 일단 주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디펜시브 레이팅 혹은 오펜시브 레이팅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디펜시브 레이팅이 23위,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18위. 지난해 챔피언이라고는 보기 조금 힘든 음, 수준인데, 그리고 리그 최다 실점 팀입니다. 지금 아주 뭐 수비적인 각종 지표에서 필드골 허용, 자유투 허용, 심지어 뭐 음, 자유투 퍼센티지, 그리고 공격할 때에 대한 그뭐 스틸 허용 순위, 그리고 어시스트 허용까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일단은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보는데,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세컨 유닛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조던 풀이 지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을 맺었고, 제임스 그렇죠. 와이즈먼도 리턴을 했는데, 이 두 명이 나오는 이 세컨 유닛이 수비에서 허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조던 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비 지적이야 지난 시즌부터 있었고 올 네. 시즌에 좀 본인도 뭐 그걸 아는지 개선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어쨌든 아직 좀 1대1 수비나 좀 몸으로 범핑하는 공격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좀 여전해 보이고 제임스 와이즈먼은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좋은 사이즈도 가지고 있고 운동도 좋다고 하지만 정작 뭔가 이 수비할 때 민첩성이나 버티는 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골드스테이트 지금 벤치의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수비 때문에. 음, 그래서 뭐, 봉호 씨도 좋은 스탯을 말씀해 주셨지만, 골드스테이트의 인상적인 또 이제 이 지표 중에 하나가, 그 벤치의 그 수비 효율 마진이
굉장히 좋지 않고, 수비 효율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26이에요. 벤치 자원의 수비 효율 지수가. 네, 네. 예, 그리고, 벤치 자원의, 득실 마진이 리그 29위입니다. 예, 예. 여보세요? 네, 보은 씨 듣고 반응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너무 공수율 좀 마진이. 심각해가지고. 네, 공수율 네. 마진이 29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드사이트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벤치 자원의 경쟁력이다. 이 벤치 자원에서 음,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모습이 안 나온다.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름에 있었던 이 포워드 라인의 대거 이탈과도 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몇 네. 시즌 전에는 뭐 이제 이 선수도 나왔고 저 선수도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게리 페이튼 2세라든지 뭐 오토포트 주니어도 나갔고 뭐 이런 공백들을 모제스 무디나 조나단 코민가가 성장하고 돈테 디빈첸조가 와주고 이러면 이제 좀 메울 거야라고 봤는데 막상 음, 뚜껑 열어보니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조나단 코민가는 지금 쓸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너무 네. 플레이가 좀 엉망이어서 쓸 수가 없고 모제스 무디가 중용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선수는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돈테 디빈첸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윙라인 어떻게 보면 한 팀의 수비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윙라인의 수비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네. 수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최근 경기를 보면 클레이 탐슨까지 이 수비에서 좀 허점이 드러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1대1 수비는 그렇다 치고 이 기본적인 로테이션 수비나 이런 거 할 때 탐슨이 막 놓치거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골드사이트가 이거 끌어올리려면 일단 디빈첸조 돌아와야 되고 모제스 무디 한 번 더 성장해줘야 되고 어쩌면 이거 달라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불안해요, 사실은. 예. 이게 사실 좀 그래요. 드레이먼 그린이라는 리그 최고급의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이런 지표를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음, 어떻게 해결책이 좀 보이십니까? 아무리 세컨 유닛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음. 뭐, 클레이 탐슨 좀 죽을 쓰고 있다고 해도, 주전 라인에서 좀 많이 상쇄되지 않나요?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커리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커리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기복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커리는 기본적으로 잘해주고 있고, 케번 로니도 특유의 뭐 헌신적인 공격 리바운드 가담 뭐 이런 것도 다 잘해주고 있는데, 음, 이게 지금 일단 클레이 탐슨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격에서 기복이 심하고 수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뭐 상대 에이스를 락다운하는 수비수가 아니고 이렇다 보 네,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세컨 유닛이 활용이 많이 되는 팀이잖아요. 골드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전 5명 특히 커리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이 세 명이 20대의 창창한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티버커 맞아요. 감독은 그리고 이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데 이 음, 말인즉슨 벤치 유닛의 어떤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벤치 유닛이 살아나야 이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뭐 주전 라인업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겠다. 자 커탐 듀그 시절처럼 하겠다. 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또 이제 다른 역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선수들의 체력이 네. 떨어지고, 커리의 슈터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골드스테이트는 좀 약간의 어떤 딜레마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골든 스테이트의 얘기를 하면 뭐 수비 얘기도 하겠지만 일단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고 그중에 음, 또 골든 스테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석점, 3점 슛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지금 음, 현재 3점 슛 성공률이 리그에서 20위입니다. 음, 상당히 저로서는 지금 저도 이 결과를 처음 봤는데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음, 34%. 지금 클레이 음, 탐슨의 3점 슛 성공률이 28%로 떨어져 있고요. 조던 풀이 워낙 좋은 3점 슛을 보여줬던 장면들이 많아서 그렇지, 조던 풀은 뭐 40%를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자원인데, 음. 이 골든 스테이트 색깔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컷탐의 어떤 이 3점 공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팀인데 일단 탐슨이 뭐 경기당 8개 이상을 던지는데 성공률이 30%가 안 되면은 네.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공격 포지션의 뭐 희생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음,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드레이먼드 그린이 센터로 뛰는 스몰 라인업 쓸 때가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투빅을 좀 쓰려고 하거든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네. 4번으로 뛰는. 그래서 뭐 그린을 이제 룬이랑 같이 쓰고
그 이제 와이즈먼을 뭐 자마이클 그린이나 아니면 뭐 그린 두 음, 명을 같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을 적극적으로 쓰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뭐 이런 수비적인 부분 리바운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3점 슛이나 스페이싱적인 측면, 트랜지션 게임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이제 좀 마이너스적인 효과로 나오니까요. 아마 좀 스티브 커 감독을 비롯한 이 골든스테이트 코칭 스태프가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네,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마이크 브라운 코치가 팀을 떠났단 말이에요. 세크라멘토로. 음, 네. 지금 마이크 브라운 코치가 감독으로 간 세크라멘토도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코칭 스태프에서 그런 수비를 되게 전담해주던 마이크 브라운이 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좀 여파가 있지 음, 않느냐. 왜냐면 레이커스가 지난 시즌에 수비가 무너진 게 제이슨 키드가 레이커스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수비 코치를 데려가서 그렇다는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NBA 코칭 스태프는 공수 코치의 어떤 역할이 좀 잘 분담이 되어 있고 되게 중요한데, 그 여파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아, 참 의외네요. 이 음, 골든스테이트라는 팀이 수비에서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지금 힘든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음, 현재 서부지구 이제 11위, 11위에 음, 랭크가 되어 있는 3승 4패인데 아마 팬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쓰라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원정에서 단 하나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그 음, 물론 득점 1위 팀이긴 합니다. 평균 득점 리그 전체 1위인데 피닉스 선즈랑 동률이에요. 118.7점. 근데 음. 실점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진짜 네. 수비는 많이 무너졌네요. 그건, 아, 네. 수비가 많이 음, 골드스테이트는 사실, 그러니까 이 팀이 커리 때문에, 타운슨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서 그렇지, 원래는 수비의 팀이에요. 네. 그쵸. 네. 근데 그 수비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다음 포지션의 공격, 그러니까 상대 야투 미스 혹은 턴오버 유발 이후에 나오는 공격의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되게 네. 공격적이고 화려한 팀으로 이미지가 박혀 있지, 원래는 수비가 기반이 됐을 때 그런 왕조를 만들어냈던 팀이고, 오죽하면 그쵸. 케빈 듀란트가 처음 왔을 때도 골드스테이트가 초점을 맞춘 게 수비일 정도로 수비에 진짜 무게를 많이 두는 팀인데, 이렇게 네. 수비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 야투 성공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 야투 미스 이후에 골드스테이트가 보여주는 그런 빠른 역습이나 그런 공격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음. 없고 그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좀 골드스테이트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리그에서 페이스도 두 번째로 빠른 팀. 그리고 음, 득점 1위, 실점 리그 꼴찌. 완전 런앤건. 풍선을 보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보는 사람으로서는 골든 스테이트 팬이 아니라면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야, 경기 시원시원하게 한다. 그냥 득점이 그냥 빵빵 터지는구나 이건데 동환 씨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골든 스테이트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윙라인의 선수들이 잘해야 돼요. 클레이 탐슨은 아유, 무조건 반등해야 되고요. 제가 볼 예. 때는 클레이 탐슨의 반등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나이에서 혹은 큰 예. 부상 여파로 오는 듯한 문제로 보여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반등은 좀 네. 수비적인 면에서라도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사실 공격은 지난 시즌에도 똑같았어요. 기복 되게 심하고 골든스테이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기복 심하고 터지는 날과 안 터지는 날에 이 편차가 심해서 그러니까 뭐 공격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왜냐면 너무 큰 저는 부상을 두 번이나 그래서 당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수비는 음. 사실은 기복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수비에 기복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결국 발이 그만큼 늘어졌고 못 따라가고 이거는 음. 진짜 나이에서 오는 혹은 부상에서 오는 굉장히 큰 여파가 아닐까. 이걸 잘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비의 기복은 맨투맨 수비보다 팀 디펜스에 아, 팀 대한 디펜스. 실수를 좀 줄여달라는 거죠. 최근에 탐슨이 보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팀 디펜스 로테이션 수비 놓친다든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로테이션 수비라도 좀 정확하게 해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랜만에 팀에 와서 또 치르는 첫 풀시즌이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안 맞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예,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모제스 물이나 조나단 쿠민가도 그렇고, 지금 돈테 데빈첸조가 좀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가 햄스트링 네. 부상이라서 사실 막 되게 빠르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 라인의 또, 물량 공세가 지금 너무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이, 네, 안 되면은 저는 골든스테이트가 막 최상위권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약간 기반이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고달라 지켜보죠. 디빈첸조가 빨리 좀 음,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좀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또 눌러주시고요. 오랜만에 또 골든스테이트 얘기하는데 전 참 놀랐습니다.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골든스테이트가 잘해야 느바 라디오도 인기가 올라가고 국내 NBA 전체의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튼 더 잘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음. 다음 컨텐츠를 당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